시장은 늘 역사적인 시사점을 남기고 마무리가 됩니다. 2024년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음식료주가 대세 주인공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? 2011년, 12년에 호황기를 맞이하고 오랫동안 쉬었던 이 소외주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음식료주, 제2의 땡땡, 제2의 우양 같은 그 다음의 시세를 이어갈 섹터가 종목이 그 섹터 안에 나올 수 있을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요즘 너무나 바쁘신 분이죠.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, 네, 위원님. 안녕하세요. 요즘 너무 바쁘시다고요. 예, 그냥 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행복하게요. 네. 음식료 섹터가 사실 방어주이기도 하고 네. 어찌 보면 시장에서 참 주인공으로 등극하기 어려운 섹터인데 요즘 아주 핫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전략 많이 여쭤보시죠? 맞습니다.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료 하면 보통 방어주다 혹은 이제 뭐 내수주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고 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만 좀 이렇게 그 빛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완전히 공격수로 조금 변모한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업황이라든지 이제 이런 혹은 뭐 이제 수출로부터 촉발된 이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업황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좀 업종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정말 내 새끼들이 이제 재평가받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하실 것 같은데 자, 그럼 전략적인 측면을 또 냉정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. 지금 연간으로 음식료 섹터가 30%가량 올라오면서 코스피 대비 그러니까 지수 상승률이 한 3%인데 10%나 10배나 더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과열이라고 보세요? 아니면 예견된 상승이었다? 저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업황 자체는 굉장히 양호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K푸드로부터 시작된 뭐 해외 모멘텀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주가가 올랐다든지 이렇게 사실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네. 저는 지금의 어쨌든 업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과거 이제 뭐 3년 동안의 가격 인상 사이클이 조금 지속이 됐었던 점, 그로 인해서 사실은 판매량이 조금 주춤했었는데 이 판매량이 작년부터 조금 회복되고 있다는 점, 그리고 곡물 가격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점,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바탕을 해보면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조금 보고 있고 특히나 이 수출 관련된 스토리는 사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굉장히 좀 단기적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. 이게 이제 오히려 되게 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이제야 좀 이렇게 그 삼박자가 좀 맞아 떨어지면서 업황에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군요. 지난 13일 지난주였죠. 한참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음식료품 비중 확대 리포트를 내셨어요. 그리고 나서 섹터는 더 달리고 있고 오늘도 종목별로 좀 편차가 있지만 상승을 더 이어가는 쪽이 있습니다. 사조그룹주라든지 지금이라도 그럼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보신다면 이 섹터에 불지필 만한 요인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는 거예요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뭐 서두에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네. 사실 이제 뭐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진짜로 이게 주가만 사실 이제 오른 것이 아니라 10년 전이랑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.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른 고객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좀 보면 네. 과거에 이제 2011년도, 12년도에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이에 따라서 2012년, 13년 가격 인상 사이클이 조금 찾아왔었고 그리고 나서 2013년, 14년에 곡물 가격이 하락을 했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 플러스 이제 중국 관련된 테마가 붙으면서 음식료 업종이 14, 15, 16, 3개년 동안 굉장히 조금 좋았었어요. 근데 이제 지금도 생각을 해보시면 21년, 22년 좀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과 곡물 가격 상승 오면서 22년, 23년에 좀 전방위적인 가격 인상 사이클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곡물 가격이 조금 빠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을 필두로 한 수출 관련된 스토리가 조금 붙다 보니까 그림 자체는 사실 10년 전이랑 워낙 조금 비슷하다. 그래서 이러면 지금의 어떤 업황의 상승세가 반짝 좀 단기적으로만 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최소 약 2년에서 3년 정도는 좀 유지될 그런 변화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2011년, 12년 가격 인상 사이클, 그리고 고점이 한 2015년 정도까지 오름세를 쭉 보였었으니까 대세 상승장을 만난 건 맞다. 조금 더 지속이 된다. 그 PQC 이야기를 리포트에서 많이들 하잖아요.
근데 이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원가 하락 효과는 기대가 되는데 기후 변화에 따라서 곡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측면은 리스크 요인으로 또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. 이 부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봐야 될까요? 네, 사실은 이제 뭐 뉴스 기사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. 이제 뭐 엘니뇨가 사실 작년에 굉장히 좀 크게 왔고 네. 이러면서 굉장히 좀 더웠죠. 여름이 조금 더웠고 다만 이제 이 엘니뇨는 올해 여름을 기점으로 조금 소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오히려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라니냐가 굉장히 조금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제 엘니뇨는 좀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라니냐는 이제 그 반대로 조금 추워지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사실 이제 과거를 조금 놓고 보면 이 엘니뇨 시기보다는 라니냐 시기에 조금 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옥수수라든지 뭐 콩이라든지 밀가루 같은 곡물 가격의 상승폭이 굉장히 조금 크게 나타났었거든요. 뭐 작황 부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. 그래서 이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있다 보니까 네.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뭐 하반기까지는 이제 곡물 가격의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는 없습니다. 다만 기업들의 어떤 그 투입 원가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적어도 앞으로 1년 동안은 네. 이 곡물 가격에 대한 변동성은 굉장히 조금 낮게 저희가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이제 곡물 가격의 하락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기업들의 이 원가율 개선은 좀 1년 정도 좀 지속이 될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. 물론 1년 안에 변수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만 네. 지금까지 봤을 때는 예측 안에서 1년간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 이렇게 주셨어요. PQC 가운데 C를 제외하고 방금 비용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요. P와 Q 측면도 볼게요. 지금 식료품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가격 인상 특히 더 많이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네네. 실제로 밥상 물가에서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런데 다시 한번 가격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를 리포트에서 하셨거든요. 이 부분이 실적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Q 관련해서도 외식 말고 이 가정 간편식 많이 쓰면서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. 이 두 가지 실적의 상관관계 더 들어볼게요. 네, 사실 이제 제가 가격 인상이 조금 불가피했다라고 이제 보는 점은 네. 사실 이제 엘니뇨 여파 때문에 작년에 뭐 설탕이라든지 뭐 코코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요 원재료로 하는 기업들이 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. 네. 사실은 이제 이런 곡물 가격이 사실 이제 오르는 부분들은 음식료 기업에게는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굉장히 좀 좋은 명분을 당연히 좀 제공을 합니다. 물론 곡물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초기에는 좀 투입 원가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조금 훼손되는 이런 측면도 조금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걸 빌미로 좀 가격 인상을 실시를 하고 이후에 이제 곡물 가격이 하락하는 사이클이 찾아오면 네. 그만큼 이제 이 영업이익은 굉장히 좀 크게 개선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21년, 22년에 좀 곡물 가격 크게 상승을 하고 이후에 이제 가격 인상을 실시를 하고 네. 어떻게 보면 지금 원가가 좀 하락하는 사이클에 음식업체들 실적 좀 개선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또한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국내외에서 워낙 이제 식품 물가가 올라가고 이 외식 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로 내식 특히나 이제 뭐 HMR이라든지 가공식품에 대한 판매량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네. 이런 기업들의 좀 이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좀 눈부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저도 배고프네요. 음식료 이야기하니까. 김밥 인기가 대단했잖아요. 미국 쪽으로 수출 잘하면서 거기에 김밥에 들어간 또 맛살, 뭐 참치 재평가를 받는 모습이었는데 아직 안 오른 쪽이 있을지 어느 쪽이 기회가 있다고 보세요? 저는 일단 뭐 지금 전방위적으로 많이 올랐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진짜 막 정말 뭐 수출 비중이 정말 작은 회사여도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주가가 큰 폭으로 많이 올랐거든요. 근데 저는 지금부터는 요 테마성보다는 이제 실적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실적. 생각이 들고 네. 그러면 실적이 정말 좋은데
아직 좀 주가가 덜 오른 기업을 찾자라는 네. 측면에서는 일단 오리온이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K푸드의 대명사였고 네. 과거처럼 이렇게 이제 K푸드가 좀 각광을 받을 때는 단연 좀 대장 노릇을 했었는데 연초에 이제 뭐 리가켄바이오 인수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조금 큰 폭으로 맞아요. 하락을 하고 나서는 아직은 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본업의 실적 이 좀 성장성 대비해서는 네. 주가는 조금 더 이제 좀 이 평가를 다시 네.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. 그럼 탑픽이 오리온인가요? 탑픽은 물론 이제 오리온도 저는 좋게 보지만 일단은 해외 매출 성장성이 굉장히 좀 큰 기업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테마로 봤을 때는 제일제당하고 농심 이제 이 두 회사가 단연 좀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형주로 간다. 이쪽이 그러니까 다 실적으로 포커스 맞추어서 보자라는 측면으로 주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어닝 시즌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탑픽 그리고 오리온까지 EPS 계속 상향 조정될 만한 움직임들이 있는 쪽으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. CJ제일제당, 농심 그리고 오리온의 저평가까지 키워드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이야기 재밌었어요.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